자, 지난 시간에는 합성함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합성함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일단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화살표로만 알려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무슨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때 요즘도 나오나 몰라요. 이렇게 생긴 기계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고 1을 집어넣었더니 몇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5가 나오고 3을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왔다. 그럼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 그럼 들어간 숫자를 어떻게 한다? 들어간 숫자가 x면은 x를 2배를 해준 다음에 1을 더하는 기계장치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함수가 이거랑 같은 거죠. fx라는 얘가 함수 f라는 함수인데 fx라는 이 함수 기계는 들어온 x를 2배 해주고 1을 더해준다. 즉 함수식이라는 거 이런 기계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기계를 두 개를 합친다는 거죠. fx라는 기계와 여기에 gx라는 기계 두 개를 합치면 gx는 어떤 기계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1을 넣으면 당연히 여기서 3이 나오고 이 3이 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니까 3의 제곱 8이 나온다. 하지만 이 기계를 두 개를 합친 거를 커다란 기계로 하나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면 내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간에 3이 나오는 과정 없이 뭐가 나오죠? 1을 넣으면 8이 나오겠죠. 2를 넣으면 5가 되고 5를 넣으니까 24가 나올 거고 3을 넣었더니 7이 되고 7, 7에 49, 48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커다란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1을 넣었더니 8이 나오고 2가 24가 되고 3이 48이 되더라. 얘는 무슨 기계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나란히 놓고 하나의 기계인 척 하는 거를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기계는 fgx일까요? 아니면 합성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이용해서 하는데 g 합성 f일까요? 라는 문제를 주어주면은 많은 친구들이 일단은 처음 볼 땐 이렇게 해요. F 다음 G를 했으니까 FG다. 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보죠. 여기에다 X를 넣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서 어떤 Y값이 나오는데 이 Y값이 나올 때 X가 누구에 들어가죠? 처음에 F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가까운 기계가 F예요? G예요? G가 더 가깝죠. 그럼 이 합성함수 FG를 합성한 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X가 G에 먼저 들어갔다 F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기계는 어떤 합성함수다? 얘는 FG가 아니라 GF 합성이라는 거죠. 눈으로 볼 땐 G랑 F를 합성한 것 같지만 사실 X가 더 가까운 X가 F에 들어갔다가 나온 결과를 다시 G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이 얘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G라는 함수 안에다가 X 대신에 FX의 결과를 넣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딱 봐서 알겠지만 자 볼게요. G 합성 F랑 F 합성 G. 자, F 합성 G가 같을까요? 그냥 숫자 한 번 하나 넣어줘. 거꾸로 G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으면은 G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 0을 F에다 넣으면은 0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저기 얘는 1을 넣으면은 8이 나왔는데 얘는 1을 넣었더니 1이 나온다.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딱 보면 알 거예요. 기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순서가 당연히 다르면 다른 기계겠죠.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기계다. 합성함수 F랑 G를 합성하면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뭐다? G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F에다 넣어라. GF가 합성돼 있으면 F를 먼저 계산한 FX를 G 대신에 G 안에 X 대신에 넣어라. 이런 게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화살표로 보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또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으면 여기서 X의 원소 어떤 원소에서 Y를 향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나온 이 결과값을 여기를 합쳐가지고 Y에서 Z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게끔. 그러면 F를 지나 G로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 중간에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연속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거를 G랑 F를 합성한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랑 만났을 때 이게 합성함수가 되려면은 여기에 원소가 뭐 4개 있고 여기에 4개가 있어요. 자, 그냥 여기서 4개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때요?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이것도 합성함수는 돼요.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도 4개가 있으면 모두 4개가 있을 때 요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당연히 X에서 F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함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합성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머릿속에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있어서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보기 1번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XYZ에서 F, X로 Y로 가는 F랑 마이너스 1, 0, 1, 2, 3 Y 3, 1, 1, 3, 5 마이너스 3이군요. Z는 마 4, 마 3, 마 2, 마 1, 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F-1, F0, F2를 구하여라. 무슨 얘기지? 1번 F-1을 구하여라. X에서 Y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인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3이다. 2번 F0은 F에다 0을 넣으면 0은 누구한테 가나 봤더니 1한테 가더라. F0은 1이고요. F2는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2는 1로 가네요. 그리고 3은 3으로 가고 F2는 또 1로 간다. 그럼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합성이죠. 2번 G 합성 F에 여기 항상 괄호를 치는데 선생님이 이 괄호 안 쓰고 해요. 보통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F-1이 F한테 먼저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F를 따라간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마이너스 3을 G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어디로 가느냐? 마이너스 2로 간다. 결국에는 F에서 X에서 마이너스 1을 택하면 화살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에 간다. 요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3번 GF0은 G에다가 0을 넣으면은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다른 화살표는 사실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나중엔 좀 복잡한 애들이 나오죠.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면서 합성함수를 조금 더 알아봅시다.
25-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f 3x-1이 2x제곱 더하기 3일 때 이때 f5의 값을 구하여라. 와, 이게 뭐지? f5의 값을 구하여라. 얘가 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푸는 방법 중 하나는 이 함수를 여기가 f 안에 보통 x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 안에 얘가 지금 이 안에가 여기 구하려는 거 보니까 얘 빼고 나서 봐도 얘가 5가 된대죠. 그럼 얘가 5가 되려면 x가 몇이면 돼요? x가 2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죠? f5는 x 대신에 2를 넣었으니까 11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f5는 f 안에다가 f5를 넣는 건데 f5가 11이니까 우리는 f1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가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f11까지로 바뀐 거예요. 그럼 f11은 몇이냐? x에다가 몇을 넣으면 얘가 11이 될까요?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4를 대입하면은 f11은 32 더하기 3이니까 35. 그래서 답이 35가 된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f5 얘를 f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f5의 값이 궁금했고 얘를 보니까 좀 복잡하게 풀어도 되는데 얘를 보니까 아 여기에 5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 여기 5로 만들 수 있겠구나. x가 몇일 때 x에다 2를 넣으면 5가 되겠구나. 그래서 x에다 2, 여기 x에도 2를 넣어서 f5가 11이다. 그러면 f5가 11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바뀌고 f11은 얘가 11이면 되니까 x가 4이면 되겠구나. x에다 4 대입해서 f11은 35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2번 정의역 집합 x 정의역이 저번에도 말했듯이 x 자 여기 있는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원소들은 모두 다 화살표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쵸? 자, 얘가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정의될 때 정의역이 이런 집합인데 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래요. 이때 fx는 x분의 1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우리가 뭐 방법이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fx가 누군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여기서 fx x를 두 번 합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자, fx가 뭐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그러면 이 f에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들어갔으니까 이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그리고 여기 뒤에 플러스 6이 또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 없어지니까 그냥 x만 남는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이렇게 는 게 얘랑 뭐랑 같다? x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얘를 계산을 했더니 그냥 fx는 x가 되는데 얘가 x분의 1하고 같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이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이다. x는 1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노가다성 5개밖에 없으니까 자, fx가 1, 2, 3, 4, 5면 여기 y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면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면 4.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엔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아, x에서 x로 가는 함수구나. 근데 여기 fx면 뭐예요? 그러면 1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다시 5면은 다시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하면 f를 두 번 하면은 이 f 이렇게 하면은 여긴 다시 1, 2, 3, 4, 5에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1에 넣으면 1이 나오고 2에 넣으면 2가 나오고 3에 넣으면 3이 나온다. 즉 fx는 뭐다? x를 넣으면 이 안에 x를 넣으면 그냥 x가 나오는 애다. 그럼 그 중에서 얘랑 x분의 1이 같은 애, 결과가 1이 되는 애는 누가 있느냐?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있나? 딱히 문제가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fgx가 h가 있는데 이때 다음 함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새끼 문제가 6개가 있죠. 합성을 연습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25-2번. 자, f라는 함수는 여기 이렇게 써있지만 그냥 fx는 x가 x-1로 간다? 그냥 x-1이다. gx는 마이너스 2x다. hx는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g 합성 f 라고 돼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g 합성 f라고 돼 있죠. 얘는 이 모양 그대로 g 안에다 뭐를 넣어줘라? fx를 넣어줘라. g의 뭐 대신에 원래는 gx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g의 뭐 대신에 x 대신에 fx를 넣어라. g의 x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g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 x가 아니라 x 대신에 뭐를 넣는다? fx를 넣는다. x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가 1번이 되겠죠. 2번 fg f 합성 g를 해주세요. 마치 곱하기처럼 보여서 g 합성 f나 f 합성 g나 같아 보이지만 해보면 같은지 알 수 있겠죠. 얘는 f 안에다가 gx를 꾸겨 넣어주세요 라는 거고, f는 크게 보면 x-1 어떤 수 마이너스 1이다. 이 안에 뭘 넣는다? gx를 넣는다. gx가 누군데? 마이너스 2x.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두 녀석이 다르죠. 미묘하게라도. 여기 빼기 1이죠. 왜 이런가 했네. 자, 그 다음에 3번 H 합성 G 합성 F. 네, 괄호가 3번은 H랑 G, F, 4번은 H, G 합성 F. 자, 위아래는 순서는 같은데 뭐를 해달라? 그러니까 써있는 위치는 같은데 괄호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 결합법칙 뭐 이런 거겠죠. 결합법칙이 통하냐. 1, 2번은 뭐예요? 좌우를 바꿔주는 거. 연산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문제고요. 그럼 얘는 되느냐. 얘는 H 안에 G 합성 F를 넣으란 거니까 H는 X제곱이죠. 어떤 괄호에 제곱을 해준다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지 말고 위에 써먹었죠. G 합성 F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자, H랑 G를 먼저 하면은 H 안에 GX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h 안에 gx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f랑 합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얘 먼저 해놓을게요. 그러면 h gx gx가 마이너스 2x고 h가 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h랑 g를 먼저 할게요. h랑 g를 먼저 합성하면은 마이너스 2의 x 전체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죠.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 hg라는 녀석을 합성을 하면은 4x 제곱이라는 모양이 되고 얘는 4x 제곱인 거예요. hg가 그러면 4x 대신에 f를 넣으니까 4fx의 제곱이다 이런 꼴이 되고요. fx는 x-1이니까 4의 x-1의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다. 어라? 이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값이 똑같죠. 여기에 딱히 말이 없나? 여기 나오는구나. 자,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순서는 달라져도 위치가 같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둘을 먼저 하든 뒤에 둘을 먼저 하든 이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딱 5번 FI I가 뭐야? I에 대해서 앞에서 했나요? 단 I는 항등함수이다 라고 나왔죠. 항등함수가 뭐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I는 IX라고 하면 IX는 X다. Y는 X. X를 넣으면 X가 그냥 나오는 거.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쓸 필요 있을까요? 5번. 자, F에다가 I를 했다. I는 그냥 X잖아요. 그쵸? X를 여기에 그 X 대신에 넣어봤자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X-1. 근데 이번에는 6번. I에다가 F를 합성하면은 여기 x에다가 얘를 집어넣네 반대로 그 넣어봤자 x-1. 자,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언제? i가 있으면 f랑 i를 해봤자 얘는 그냥 f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i랑 f랑 해봤자 f가 나오기 때문에 i랑 합성하면 항등함수와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기 자신 한다. 곱하기로 치면 그냥 곱하기 1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규칙이 성립한다. 알아두면 되고요.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몇 번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제 25- 기본 문제 25-3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랑 g가 있다. f는 x를 2x 플러스 a로 변환시켜주는 애고 g라는 함수는 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즉 fx는 뭐다? 2x 플러스 a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게 가장 익숙한 방법인데 왜 자꾸 정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냐면 어떻게 나와도 익숙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모양만 가지고 풀지 말아라.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보면서 이게 같은 뜻이구나 이걸 알라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fx가 f 합성 fx 즉 f 안에 fx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얘가 4x-9가 된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의 값을 구하여라. 1번
f 안에 f를 넣는다라는 건 fx는 지금 위에 여기서 이어서 오는 거예요. 이 x 대신에 2x 더하기 a 얘를 통째로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2fx죠? 더하기 a니까 fx가 근데 2x 플러스 a고 이렇게 하면은 4x 플러스 3a가 되는데 얘가 4x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2번 g 합성 h를 했더니 fx가 되는 함수 hx를 구하라. 그러면 2번 g랑 h를 합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얘는 뭐예요? g가 얘니까 g 대신에 hx 넣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hx 플러스 2가 되죠. x 대신에 g에 x 대신에 hx 넣은 거예요. 여기 x 대신에. 그래 얘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건 fx는 2x 플러스 a. 자, hx를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다 좌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3이었죠 아까? hx는 너는 1로 오고 너가 1로 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구나. hx가 그냥 구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번에는 반대로 h 안에다가 f를 넣었더니 g를 넣었더니 fx가 되더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원론적인 풀이네요. 자, 3번은 g가 아니라 h에다가 gx를 하면 gx를 합성시키면 즉 h gx가 이 결과가 fx가 돼야 된대요. 근데 h가 몇인지 모르지만 gx는 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즉 h란 함수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으면 fx인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때 hx를 구하라.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이 안에가 그냥 x라는 하나의 문자로 있길 바라죠. 그래서 얘를 x로 치환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로 치환한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이 x랑 저 x랑 헷갈릴 수가 있죠. 나는 여기에 어떤 문자 하나만 오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라고 얘를 치환해주죠. 내가 원하는 목적은 h 어쩌고 t 즉 h라는 함수 안에 여기 괄호 안에 들어오는 애를 하나의 문자로 만드는 게 꼭 x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t라고 상상을 하면은 여기 있는 x는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t니까 x는 2 마이너스 t야. 맞나요, 여러분? x에 2 마이너스 t를 넣으면은 없어지고 t만 남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치환함으로써 우리는 x가 2 마이너스 t라는 식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식의 x에다가 2 마이너스 t, 2 마이너스 t를 넣으면 여긴 t만 나와서 ht는 2배의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도 x가 좋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여기에 t 대신에 x로 다시 치환을 해주면 h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기본 문제 25-4번 해봅시다. 이제 정의역 x가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네요. 정의역과 공역이 동시에 있네요. 이때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게 뭔 소릴까? fx가
x가 3 이하면은 x 플러스 2고 x가 4일 때는 1이고 x가 5일 때는 2다 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푸는데 모르겠어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 여기에도 1, 2, 3, 4, 5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날릴 겁니다. 하나씩.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f라는 식이 어떻게 돼 있냐? 3 이하의 x에 대해서는 x 더하기 2, 즉 1을 넣으면은 3으로 보내고 2를 넣으면 4로 보내고 3을 넣으면 2를 더해서 5로 보내라. 그리고 4는 x가 4일 때는 1로 보내고 x가 5일 때는 2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된 함수라는 거죠. 이때 똑같이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 g가 있는데 g는 똑같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을 넣으면 5로 간대요. 그리고 fg는 gf를 만족한다.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원래는 다르죠. 근데 같대요. 같을 수도 있겠죠. 예외사항은 있을 수 있으니까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면 이때 f 합성 g, g 합성 f. 자,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g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는 함수는 뭐죠? f를 먼저 했죠? f를 먼저 하니까 g 합성 f가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게 g 합성 f면 여기다가 F를 하나 더 그려야지. 지금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F를 또 그려요. 즉 1, 2, 3, 4, 5, 1, 2로 가는 F를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한 번에 오는 함수를 그리면은 얘는 뭐가 되죠? F 합성 G가 되죠. 이 둘이 같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1을 넣었을 때 G 합성 F에서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면 여기 F 합성 G에서도 1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을, 그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리고 G 1이 5라 그랬으니까 G는 1이 5로 가는 함수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 끊어져 있는 여기 미싱 링크 G 부분을 딱 보면 뭐 하나 있냐면 G1이 5로 가는 게 하나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디서 왔나요? 4에서 왔죠. F 합성 G F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G 합성 F4는 여기서 출발하는 애예요. 그쵸? 노란색.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갔다 5로 간다? 5로 온다. 얘는 5로 오는 거고요. 그러면 F 합성 G, 이 얘네 둘이 같다는 건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이 결과가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F 합성 G는 누구죠?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서 4에서 출발하면 5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가야 여기 5에 도달하냐면 4에서 3으로 가야지 그 다음 5로 오겠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번에 새로운 얘가 생겼잖아요. 여기 4까지 오려면 2에서 4로 와야 되죠. 그래서 G 합성 F2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2는 4로 갔다 3으로 가죠. 얘는 3이 돼야 돼. F 합성 G 2도 3이 돼야 돼. 어디? 파란색. 여기서 2에서 시작한 애도 결과적으로 3으로 가야 돼. 3은 1로 와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2는 1로 가는구나. 이해 가셨나요? 2, 1, 3. 또 2가 되려면 5에서 시작해야 되나요?
그래서 G 합성 F5는 5에 갖다 1로 가더라. 얘는 1이다. 근데 이 값과 F 합성 G5도 같아야 된다. 즉 여기서 5에서 시작해서 1로 와야 되니까 5일 때는 4로 오겠지. 하나만 더 하죠. 마지막으로 여기 3 F 합성 G3은 여기 3에서 어떻게 시작하면은 또 뭐가 될까? 여기 3에서 시작하는 여기 1에서 G 합성 F1 G 합성 F1은 3이 됐다가 뭘로 갈지 모르네요. 얘를 재는 게 아닌데 마지막에 나온 게 5가 4로 간다. 3이죠 3. 여기가 3인데 미안해요. 자 여기서 3을 넣으면 3이 5로 갔다가 4로 가니까 4가 돼야 되고 여기서 3을 넣어도 4에 도착해야 되니까 3에서 2로 갔다가 5로 가면 되겠네. 와 그러면 가운데 G 합성 F도 다 찾아졌죠. 원래 이거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찾아본 거고 G3랑 G5를 구하라. G는 요거죠. G3는 2, G5는 4. 그래서 G3는 2, G5는 4다. 여기서 딱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낼 수는 없나? 결국에는 G3를 구하라. 자, 그럼 그림 없이 그냥 복잡해진 그림으로도 못 그리거든요, 사실. 식으로도 풀긴 힘들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1이 3이고 F2가 4고 F3이 저쪽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F3이 5고 F4는 1이고 F5는 2다. 1대1 대응 함수다. 그리고 G라는 녀석에서 G1은 여기 뭐 이렇게 G1은 5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보자는 거죠. FG를 합성한 것과 G랑 F를 합성한 게 같다. 그러면 3에서 5를 넣었다가 여기서 1이 나온 거 4에서 1을 넣으면은 F 합성 G가 되면 1에서 5가 되니까 그쵸? F 합성 지금 여기 있는 식이 그냥 써지는 거예요. F 합성 G 4는 G 합성이죠. G 합성 F4는 4, 1 오니까 얘가 5가 된다. 그럼 반대로 F 합성 G4도 5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씩 끄집어내면 G 몇이 5가 되는지 모르죠. 몇이 5가 되죠? G1이 5가 되죠. 아니구나. G4가 몇이 돼야지 F5가 되느냐?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4는 2다 라는 것.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G4를 구하나 본데.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G에다가 1을 넣고 나온 이 결과가 5 여기에다 5를 넣으면 얘는 2가 나오죠. 그러면은 G 먼저 하고 1을 가지고 G 먼저 한 다음에 F로 가면 2가 나와. 그럼 1을 넣으면 2가 나와요. 그럼 F에서 1을 넣으면 3이 가고 3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G3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G3가 2야. 그럼 G에다가 3을 넣으면은 2가 나오고 그 2를 F에다 넣으면 4가 나와. 그럼 결국 3으로 가면 4가 나온다. 그럼 F에다 3을 넣으면은
5가 나오고 G에다가 5를 넣으면은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1, 2, 2가 안 나오네요. G2는 여기서 해도 되겠죠? F에다가 5를 넣으면 2가 되고 2를 넣으면은 여기 없군요. 거꾸로 가야겠네. 그럼 마지막에 구한 게 A였죠? 그러면 G에다가 5를 넣으면 4를 거쳐 1이 되고 F에다가 5를 넣으면 2를 거쳐 1이 돼야 되니까 G2를 거쳐서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헷갈렸네요, 선생님. 잠깐만요. 중간에 하나 꼬였는데 그냥 뭐 바쁘면 넘어가요. 자, G1은 5다. 그러면 1을 거쳐서 G에다 1을 넣으면은 1을 거쳐 5로 가고 5를 거쳐 2로 간다. 즉 1을 넣으면 2가 돼야 되니까 F에다 1을 넣으면은 3이 되고 3을 거쳐 2가 간다. G3가 2다. 또 3을 넣으면 2가 되고 2를 거쳐 4로 가니까 3에서 4로 간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 3을 넣으면 3을 거쳐 5로 갔다 5를 거쳐 4로 가야 되니까 G5는 4다. 이렇게 하면 쉽게 두 개가 구해지죠. 이런 거였는데 괜히 고생을 했네요. 자, 또 5를 거쳐 4로 가면 4로 갔다 1로 가니까 5, 4, 1. 그쵸? 5, 4, 1. 그럼 여기서 시작해도 5를 넣으면 2로 가고 2를 갔다가 1로 가야 되니까 G2가 1이다. 2, 1, 3. 그러면 2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F2로 시작해도 2, 4, 3이 돼야 된다. 4, 3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25-5번. 자, 여긴 잠깐 지울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을 테니까.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다. 항등함수의 그래프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를 4번 해서 1을 넣으면 몇이 되겠는가? 여기가 10이에요. 처음에 내가 1을 넣었더니 x에다 1을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 여기 A라고 써있는데 A가 몇이란 얘기죠? 1이란 얘기죠? 여기 A. 근데 얘는 1이야. 그리고 그냥 1을 넣었을 때 쭉 올라가서 얘랑 만난 이때 이렇게 가면 얘가 B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B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은 얘가 Y는 X, 얘가 Y는 X라서 얘가 B면 여기도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간 게 여기가 C고요. C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게 다시 여기가 C. 그럼 X에다 C를 넣으면 올라가서 만나서 일로 가는 점 FC가 D가 되는 거고요. D에서 이렇게 와서 일로 오는 데가 D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D를 넣으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 여기가 2가 된다. 즉 X에다 D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2가 된다.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F 합성 4번 1을 넣어갖고, 자 1을 넣으면은 F1의 값은 여기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1번 F1은 자 그럼 얘만 계산하면은 뭐예요? F1은 B죠. 그러니까 FB가 되고, 그럼 이렇게 돌아서 B를 넣고 이렇게 가면 얘는 C가 되죠. 얘는 FC가 되고, 그럼 이렇게 와서 다시 C를 넣으면은 얘는 FD가 되고 FD는 2가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2, 5번이고요. 2번
fx가 d를 만족하는 2번 f의 fx가 d가 된다? 그럼 얘는 f의 fx가 d가 된 거예요. 어떤 함수값은 y축에 있죠. 얘가 d가 됐다. d가 어디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12b 얘가 되는 몇을 넣었을 때 얘가 d가 됐느냐? 아 여기서 만나죠. 쭉 내니까 c를 넣었을 때 그러므로 지금 이 안에 얘가 뭐여야 된다? c가 돼야 된다. 그럼 얘가 c가 되려면 결과 fx가 c가 되려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구나 이렇게 만나니까 b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b를 넣었을 때 b가 c가 되고 다시 c가 d가 되니까 답은 2번. 그래서 여기 x는 b, x는 2, x는 b. 그래서 5번과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론이 다시 들어가는데요. 지겨워하지 말고 금방 끝납니다. 역함수라는 거예요. 우리 역이란 말을 바로 얼마 전에 배웠죠? 어디서? 명제에서 배웠죠. 명제에서 할 때 선생님이 역은 그냥 뭐였죠? 방향만 바뀐다고 했어요. 그렇죠?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의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명제에서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거에 역을 쓰라 그러면 Q이면 P이다. Q에서 화살표를 날려버려라 이거였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뭐 하라는 거냐면 이 화살표의 방향을 싹 바꾼 게 즉 Y에서 X로 가게끔 하고 Y에서 X로 화살표를 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역함수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역함수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를 F라고 하면 거꾸로 가는 거를 F에 마이너스 1에서 인버스라고 쓰는데 여기서 역함수의 매우 중요한 거 역함수잖아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함수가 돼야지 당연히 함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역함수가 된다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도 함수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소가 A, B, C, D 여기에 A, B, C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역함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역함수로 뭐 거꾸로 되면은 A에서 A, B에서 B, C에서 C로 가는데 C에서 D로도 가죠. 하나의 원소에서 하나의 이제 왜 오른쪽이 정의역이 되는데 정의역은 화살표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거꾸로 날리면 두 발을 날리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X에서 Y로 갈 때 1로 가는데 1대 1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놈 찝으면 안 돼. 그러려면은 Y쪽에 원소가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D2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D도 D로 갔어. 자, 역함수를 하려고 봤더니 거꾸로 화살표 날렸더니 2가 더 이상 화살표를 갖지 못하죠. 무슨 얘기야? 화살표를 쏘지 못하는 게 정의역에 있다는 건 함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정의역이 공역보다 치역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치역과 정의역이 개수가 한쪽이 더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둘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둘이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동일한 원소의 개수 1대1 함수면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함수일 때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개념 설명이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역함수를 또 역함수하면 어떻게 되죠? 자, 방향만 바꾸는 거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다가 거꾸로 뒤로 돌면은 유턴을 한 다음에 다시 유턴을 하면 다시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했으면 원래 있던 함수가 된다.
역함수랑 그냥 함수랑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자, 우리 어떤 수랑 역수랑 만나면 어떻게 되죠? 곱했을 때 1이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함수랑 함수가 만났어. 아까 선생님이 i랑 f 합성하면 그냥 f가 나와요. f랑 i 합성해도 그냥 f가 나와요. 마치 1을 곱한 것 같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 둘 역수를 곱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역수를 곱하면 1이 된다. 얘 아까 i가 1인 것 같았죠? 그래서 i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즉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둘이 부딪히면 합성을 시키면 뭐가 된다? y는 x라는 단순한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당연히 f랑 f 역함수를 합성해도 i가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개가 서로 다른 함수 같아 보였는데 누가 f랑 g를 합성했더니 i가 나왔대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 g가 누구다? f의 역함수다. g는 f의 역함수가 된다. 반대로 f는 g의 역함수가 되겠죠.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요 정도. 그리고 마치 드모르간의 법칙을 약간 따온 듯한 내가 g랑 f 합성한 함수 있죠? 얘의 역함수를 때려주면은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아니라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는 맨 처음 오늘 수업에 처음 설명만 들었어도 알 거예요. 뭐냐? 처음에 내가 했던 게 기계로 함수를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나면 배신입니다. f, g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합성한 기계가 있다. 자, 이 기계는 이름이 무슨 기계다? F랑 먼저 만나야 되니까 G 합성 F라는 기계예요. 근데 누가 이거에 역함수란 건 기계의 입구랑 출구를 거꾸로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로 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G 합성 F 전체에다가 역함수를 해주면 아래로 집어넣어서 F로 나오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죠? 아래로 넣으면 G를 먼저 만나죠? 그러니까 G에 뒤집어 가니까 G의 역함수겠죠? G의 역함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만난다. 기계로 봐서 거꾸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완전 쉬워요.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가, 즉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면 그냥 못 구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파악 후 y랑 x를 바꾼 다음에 y 해간을 정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치역이 어떻게 바뀌고 정역이 어떻게 바뀌냐 이것만 잘 따지면 되는데 일단은 보기를 풀면서 하나씩 해보죠. 보기 1번. 자, fx가 보니까 a, b, c, d가 있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x, 얘가 y. 여기서 일로 가면 함수 f가 a는 베타로 가고 b는 데이터로 가고 알파, 감마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혹시 지우개만 있으면 선생님은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끝에 화살표 다 잘라주고요. 선생님 칠판이니까 편하죠?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그려주면 역함수입니다. 화살표로 나온 함수의 표현은 화살표의 방향만 바꿔주면 역함수가 됩니다. 보기 2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a와 같은 것은? 여러분한테 일단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만 알려주고 할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 경우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x값 하나에 대해서 y는 하나밖에 없고 1대1인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어떤 y값 하나에 대해서 x값이 두 개가 존재하죠.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그리고 이 값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가 알파일 때 a, 베타일 때도 a니까 화살표로 보면은 x에서 y로 갈 때 여기 a,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알파도 a로 베타도 a로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무슨 얘기야? x축하고 평행하게 잘랐을 때 여러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옆으로 일자가 됐네요. 자, 아까처럼 x축하고 평행하게 아무리 잘라도 한 번에 하나만 만나죠. 그런데 y축에 평행하게 자르면 한 번에 하나, 둘, 세 개. 이건 뭐예요? 하나의 x값 a라는 애가 나 짜장면도 먹을 거고 짬뽕도 먹을 거고 볶음밥도 먹을 거야. 세 개를 시키는 거죠. 주문은 1인당 하나. 그래야 1대1이 된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말하는 건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 어떤 함수여야 된다?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란 건 그래프에서 x축으로 평행하게 y축으로 평행하게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한 점에서 하나씩만 만나야 돼요. 한 직선당. 그게 무슨 소리죠? 간단히 말해서 한번 내가 올라가는 듯한 그래프면은 가다가 멈춰서면 어떨까요? 이렇게 평행하게. 자, 그러면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내려가기 시작해도 안 되죠. 멈춰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 멈출 듯 하다가도 다시 올라가야 돼.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조금 느려지더라도 무조건 계속 위를 향해만 있으면은 내가 x축으로 평행하게 y축 어디로 그어도 한 번에 한 점밖에 안 만난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함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여야 될까요? 한 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멈추지 말고 계속 내려가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는 당연히 감수함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함수일 때만 뭐가 가능하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문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짠. 이런 함수에서 y는 x 자, 지금 여기 얘가 fx예요. 얘가 x, y는 x, 얘는 y는 fx.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 잘 보면 멈춤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때 a랑 같은 것, a, 여기 b.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확실하죠. 이 위의 점, fx 위의 점은 뭐예요? a를 넣었을 때 b가 되는 a, b. 즉 f에다가 a를 넣으면은 결과가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역함수는 뭘까요,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b가 된다는 건 a에서 b로 화살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는 b에서 역함수가 된 반대가 되니까 a로 화살표를 쏘는 게 역함수겠죠.
즉 f 역함수 b는 뭐다? a라는 소리죠. 이거 되게 간단하지만 당연하지만 처음 생각하기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f 역함수 b가 a다. 그럼 여기 나와 있나? 바로 안 나왔네요. 그런데 그쵸. 그런데 선생님 문제에서 b랑 뭐예요? 얘랑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가 똑같죠? 1은 b랑 같으니까 b는 1. 그러니까 얘는 f 인버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f 역함수 1이 a다.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말로만 갑시다. 1번은 역함수를 만들 때 C가 왼쪽으로 화살표를 보낼 수가 없죠. 빠진 사람이 있다. 아니면 B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화살표를 갖는다. 그러므로 역함수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또 C가 화살표를 못 갖게 되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2번만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자, 다음 보기 4번. 보기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를 알면 역함수를 어느 정도 이해한 거죠.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x라는 집합은 어떤 수 a 이상의 실수들을 정의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a가 뭐 3이라면 3, 3.1, 3.2, 3.3, 뭐 10만, 20만, 3 이상의 모든 수들을 다 정의역으로 하는 집합에서, 그 함수에서 fx가 x-1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자,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고 우리 알기로 2차 함수는 휘어 있어요. 1,1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죠. 자, 그냥 보면 얘는 역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x축하고 평행하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 정의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여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왼쪽은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오죠. 여기는 감소, 여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점점 올라가니까 증가해요. 그리고 정의역은 어떤 수 a 이상이라는 거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으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갖는다는 거예요. 자, a가 이쯤에 있으면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하얀 부분 안 볼 거예요. 노란 부분만 볼 거니까 이 부분은 증가함수가 맞죠. 증가함수만 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a가 이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오른쪽을 다 포함하면 요만큼을 가져가는데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애는 어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어떤 점부터 오른쪽을 갖는 거니까 증가 부분은 무조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증가 부분만 가지면 돼. 그럼 a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자, 1이 돼도 될까요? 당연히 a가 1이 딱 돼도 1부터는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가 되죠. 그러므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가 몇이다? 왼쪽으로 밀려서 1까지는 가져도 된다. 그래서 a는 1입니다.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요. 그때 집합 y를 구하여라. 여기서 집합 y는 뭘 얘기하냐면 치역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죠?
1,1이니까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집합 y는 y는 1 이상, 정의역도 1 이상, 얘도 1 이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만 저걸로 할 거야. y는 자,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를 fx라고 하죠. fx가 있는데 이거의 정의역 x는 마일에서 1까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 그릴 수 있죠, 우린? 마이너스, 아이고 어렵다. 마이너스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2차 함수고요. 그리고 얘는 그려주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2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원점 x축, y축. 그리고 손이 여기 미끄러졌네요. 여기 1을 지나요. 왼쪽. 대충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러면 원점은 여기고요. 여기 딱 1,0을 지나고. 좀 더 잘 그릴 걸 그랬나? 자, 이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이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갔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인가요? 그리고 1을 넣으면은 1 더하기 4니까 6. 1에서부터 6. 딱 이 부분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는 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와 그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1이고 여기는 6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는 y 값은 최소 빨간색만 보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까지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되고요. 이건 뒤쪽에서 다시 배우긴 하지만 역함수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y랑 x를 바꿔라. 얘를 일단 y라고 놓고 y는 어쩌고 저쩌고 저기서 이걸로 놓을게요. 이걸로. 자,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역함수를 구하래서 기쁜 마음으로 x랑 y를 바꿔줍니다. 나중에 먼저 바꿔도 되긴 해요. y 플러스 2는 그런 다음 y에 관해 정리해줍니다. y만 좌변에 좌변이든 우변에도 남기면 돼요. 그러면 y가 속해 있지 않은 마이너스 3 같은 건 넘겨버리면 되죠. y 플러스 2의 제곱은 x 플러스 3. y 관련된 놈에 제곱이 있네?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y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인데요. 자, 이 중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나중에 따져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가져요. 이건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 다시 할게요. 아니, 조만간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이게 역함수고요. 구하래서 구했죠. 이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랬죠.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못 구하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역함수가 되면은 역함수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역은 x바 x는 마이너스 2에서 6 이하고요. 치역이 y는 y바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정의역과 치역을 맞바꾸는 게 역함수니까.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 2개만 풀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끝납니다. 윤석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풀겠죠. 자, 25-6번. FGH 아니 25-6이 아니라 맞나요? 아, 맞네요. 아,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네. 헷갈렸어요. 자, F는 EX fx는 EX gx는 x 플러스 1 hx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다 구해가지고 아래를 확인하여라. 자, f 역함수부터 하나씩 구합니다. f 인버스 x는 자, y는 ex라고 두고요. y는 ex에서 xy 바꾸면 x는 2y가 되죠? 그러면은 y는 2분의 1x. 여기서 y는 2분의 1x. 자, 여기가 f 인버스 x입니다. 자, 그 다음 g 인버스 x는 x 플러스 1이죠, 여러분? 자,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x랑 y 위치 바꾸고 y만 남기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hx는 구하라고 안 나왔어요, 그쵸? 다행이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아이고. 일단은 거기 나온 순서 조금 무시하면서 갈게요. g 합성 f 먼저 할게요. g 합성 f는 g 안에 x 안에다가 f2x 넣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다음에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럼 f 역함수 이거 안에다 뭘 넣어라? 얘를 넣어라. 그쵸? 그래서 얘를 이 안에 넣으면은 2분의 1에 x 대신에 얘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1. 풀어 써도 되고 그냥 이대로 멈춰둘게요. 일단 수식 모르는 것도 아니고 최후에 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거 역함수 이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성질이 맞나 확인해봐라. 이 얘를 가지고 뭐를 구하여라?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그건 뭐냐? 이 g 합성 f 이 전체를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거죠. 그런 다음 xy 바꿔주고 y만 남기면 2y는 x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어라? 얘랑 같네요. 그래서 증명 끝. 지금 이게 1번. 2번은요. F 합성 G,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H가 F일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2번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거기에 H를 합성을 했더니 F가 되었다. 이거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 구했잖아요, 지금. 얘가 얘네.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x 마이너스 1인데 이 안에다 hx를 넣으라는 거니까 지금 이 식은 2분의 1에 hx 마이너스 1이다. hx가 ax 플러스 b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꼭?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마음에 안 든다. 2분의 1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다. hx 대신에 얘 써서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애가 뭐가 된다? f가 된다. f는 그냥 ex라 했죠? 얘가 ex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기서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4x, a는 4, b는 1. hx를 구하라고 했나요? 그래서 a, b를 구하라. 끝. 그래서 a는 4, b는 1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요것만 풀고 조금 아니네. 두 장이 겹쳐 있었어요. 미안해요. 자, 25-7번, 8번, 9번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25-7번, 1번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에 역함수에 1을 넣으면 0이고 f를 두 번 합성해서 0을 넣으면 3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문자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잠깐 나왔죠. 역함수 관계라서 함수 f에다가 뭐 알파를 넣은 게 k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꾸로 역함수에 k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겠죠. 즉 역함수에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건 그냥 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1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이거를 얘랑 응용하면은 지금 이 식은 f 안에다가 f0을 넣은 건데 f0이 1이라며요. 그러니까 얘는 f1이 되고 f1은 3이란 소리죠. 자, f1이 3입니다. f0은 1이고 f1이 3입니다. 1차 함수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 2입니다. 막 이렇게 어렵게 구해도 되고요. 0,1과 1,3이 지나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그냥 연립방정식 쓰면 되죠. 어떻게 한다? x에다가 0 집어넣은 거. f0이 1이라 했으니까 f0은 0 플러스 b 0 곱하기 a 곱하기 0 플러스 b 얘가 1이니까 b는 1 그리고 b가 1인 상태에서 f1은 3 f1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인데 b가 1이었으니까 얘가 3이면 b가 1이니까 a는 2 그러므로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냥 a, b만 구하면 됐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fx든 ax 더하기 b. 자, 이거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다. 1차 함수는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럼 ax 플러스 b는 1차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언제 a가 0이 돼서 상수함수가 되면 x축의 평행한 상수함수가 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는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1,2가 fx와 gx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의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그럼 1,2가 이 위에 있다는 건 f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거고 g에다가도 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역함수니까 이 말인 즉슨 f에다가 2를 넣으면 1이 된단 말이에요. 와, 점 2개 아니까 됐죠? f1 집어넣으면은 f1은 a 더하기 b, 얘가 2고요. f2는 2a 더하기 b니까 얘가 1이래요. 샥 빼주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됐죠? 자, 25-8번. A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G가 다음과 같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 gx는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얘는 fx도 증가함수, gx도 증가함수, 둘 다 증가함수인 상태예요. 자, 뭐 일단은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 gx는 2분의 1, x 플러스 1. 1번은 뭐 1번 g 인버스 10의 값을 구하여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x는 2분의 1 y 플러스 1,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1은 2x, y는 2x 마이너스 1. 그래서 x에다 10 넣어주면은 19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역함수가 g10의 값을, g 역함수 10에, x에 10을 넣은 값을 어떤 수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반대로 g에다가 내가 k를 넣으면 2분의 1 k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몇이 되냐면요, 10을 넣어서 k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는 k를 넣었을 때는 1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k 플러스 1은 20이 되고 k는 19가 돼서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던 g 인버스 10은 k고 k는 19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2번. 못생겼다. f 합성 g 합성 f를 괄호치고 이거의 전체 역함수의 f 한 다음 여기에 2를 구하여라. 자, 일단 얘부터 풀어냅시다. 괄호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되죠? f 이 안에 하면은 얘네 순서 바뀌죠? f 역함수 g f 2가 되고요. 자,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항등함수 i가 된다 그랬는데 i는 다른 누구랑 합성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즉 곱하기 1 처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마치 약분되듯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g 합성 f 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f에다 2 집어넣으면은 12 마이너스 2니까 10, 그쵸? 그리고 g에다가 그걸 다시 g 인버스죠. g 인버스니까 얘는 g 인버스 10이 되고 g 인버스 10이 몇이었죠? 19가 됐죠. 그래서 19가 답이 됩니다. 오, 드디어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근데 3개나 있네. 자, 어려울 건 없는 데니까요. 빨리 끝내고 갑시다. 25-9번. fx는 x-2, g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f 인버스는 f 역함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얘는 보통은 뭐 y 저거 구하라고 할 때 y는 x-2라 하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선생님 그 중간 과정 그냥 빼서 y는 x-2, 여기서 x는 y-2, y는 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인버스는 x 플러스 2다. 1번 쉽게 나왔죠? 그다음 2번 H 합성 F를 했더니
gx가 되게 만드는 hx를 구하여라. 자, 그럼 h 합성 f h라는 함수 안에 f를 했더니 gx가 되었다. 오,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h가 몇 차 함수인지도 안 나와 있고, 그쵸? 이거를 만족하는 hx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엔 h 안에다가 x-2를 넣은 거고요. 얘가 gx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아! 생각났다. 우리 앞에서 h 안에 뭐 이런 거 구할 때 얘 복잡하니까 얘를 t로 바꿔서 하나짜리로 바꾸는 그거였구나. 얘를 t로, 즉 x-2를 t로 치환하면은 x는 t 플러스 2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얘가 t가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넣어주고. 그래서 ht는 2t 플러스 5. 그래서 hx는 2x 플러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2번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3번은 kx를 구하라 그랬는데 3번은 f에다가 kx를 합성을 했더니 gx가 되었다. 얘를 구하여라. f는 x-2니까 얘는 fx의 x 대신에 kx를 넣은 거니까 이 문제는 kx-2가 gx인 2x 플러스 1이다. 그럼 kx는 그냥 풀리죠. 2x 플러스 3이다. 자, 문제는 다 끝났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2번을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hfx죠. hf가 g라는 거잖아요. 그쵸? x 떼고 보면 자, 얘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왼쪽에서 좀 봤는데 이쪽 왼쪽에서 f랑 f 역함수가 만나면 없어지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도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 함수고 얘도 하나의 함수 덩어리죠.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오른쪽에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고 할 때 둘 다 오른쪽에 k를 이렇게 합성해도 똑같을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이건 왜? f랑 g가 원래 같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각각의 오른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붙여도 될까? 라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얘네가 약분이 돼서 없어지니까 왼쪽엔 hx만 남고 오른쪽엔 g 안에 f의 역함수만 남는 거죠. f의 역함수 아까 구했죠? x 플러스 2를 g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얘는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2x 플러스 5가 된다. 역함수를 양변에 같은 방향,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에 적절하게 붙여줌으로써 필요 없는 부분,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을 제거하는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끝났고요. 그 이 뒤에 이제 함수를 계속 나가면서 이 역함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3단원 했고 오늘은 24단원을 풀겠습니다. 24단원. 자, 24단원 1번. 자, 1번부터 보죠. 자, 의미 아닌 실수의 집합을 A라 하자. 그쵸? 자, A가 의미 아닌 실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쵸? 자, FA에서 A 다시를 정력 치역이죠. 자, fx를 q분의 1로 정의한다. 그쵸? x가 뭐일 때? x가 q분의 p이고 pq는 서로소. 당연히 q는 0이 아니겠죠? 그쵸? 그 다음에 0. 이건 x는 무리수.
또는 0일 때.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x가 무리수면 0이고 이건 유리수란 얘기죠. 물론 0이 아닌 유리수지. 0이 아닌 유리수일 땐 그 기하분수로 나타내서 그거에 분자를 제끼고 분모만 쓰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겠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 3분의 2는 얼마입니까? 자, 얘는 이 자체가 기하분수니까 그죠? 기하분수면 유리수고 그냥 분자를 지우고 그냥 3분의 1만 쓰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쵸? 자, f 파이는 얼마입니까? 얘는 무리수니까 그냥 0이죠. 이렇게 나오지? f 0.75가 나오는데 자, 0.75가 얼마입니까? 0.75 100분의 75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죠? 기하분수 나타내주면 100분의 75는 25 나오면 4분의 3이죠. 그렇지? 자, 기하분수 나타낼 때 4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다? 4분의 1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지. 얘 다 더해주면 되지. 그렇지? 더하면 끝. 답은 뭐 12분의 7이다.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2번은 뭐죠? 자, 집합이 마이너스 1과 1과 2로 되어 있다. 자, 다음 두 함수가 있는데 fx는 ax 더하기 x분의 b이고 gx가 cx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 대해서 f가 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f가 지라. f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아마 하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정역이 마일 1, 2이기 때문에 자, 마일하고 1하고 2에서만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겠죠? 즉, 그 말은 이 얘기죠. f 마일이 g 마일이고 또한 f1이 g1이고 또한 f2가 g2기만 하면 정역이 지금 2, 1 마일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정역에서 fg가 똑같다. 그러면 f는 g란 말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면 되죠. 자, f 마일이 g 마일이다. 자, 그럼 f 마일이 얼마입니까? 마일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마일 넣어주면 이게 얼마다? 마일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f1이 g1이다. 그러면 얼마죠? a 더하기 b고 g1이 얼마죠? 1 더하기 c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자, 그럼 f2가 g2다. 그럼 2 넣어주면 2a 더하기 2분의 1 b 그렇죠? 는 8 더하기 4c라는 거지. 이거 세 개를 연립하면 되죠. 그렇죠? 세 개를 연립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일단은 한 문자를 c를 a, b와 함수로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리해서 얘를 그러니까 요 놈을 정리해주면 정리해주면 되겠지? 아니다. 얘를 정리하자. 얘가 제일 쉬우니까. 그렇지. 얘를 정리해주면 c는 a 더하기 b만 1이죠. 그쵸? 이거 나오면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쵸?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여기다. 그쵸?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 두 시에 집어넣는 얘기죠. 그쵸? c를. 자,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 넣어주면 2a 더하기 2분의 1 b는 8 더하기 4의 a 더하기 b 마일이면 자, 그럼 너희들은 이제 이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자가 두 개인 연립받는 식은 가감법으로 가감하게 소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가감법으로 풀면 되죠. 그렇죠? 이거 풀면 뭐 나오겠지. 그치? 나면 정리해주면 되겠죠. 뭐 a가 얼마 나오나 정리해주면 뭐 나오겠죠. 그치? 5가 나오고 b는 마사가 나오고 c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뭐 간단히 뭐 이건 뭐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풀면 되겠지. 그치? 끝. 그러니까 하나를 정리해서 나머지 두 개 다 집어넣으면 돼야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 넘어가고. 자, 그럼 3번을 보죠. 자, 이거가 돼서 a에서 a로 함수가 있는데 자, a가 이 x는 정수죠. 자, 그 다음에 fp는 p다. 그쵸? fp는 p고 fm는 fm 더하기 fn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mn은 a의 함수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f의
2 곱하기 3 이렇게 치면 예를 들면 F2 더하기 F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그러면은 F의 2의 제곱 곱하기 더하기 F3. 다시 쪼개면 F의 2 더하기 F의 2 더하기 F3 이렇게 되죠. 얘를 다시 이렇게 쪼갠 거라는 얘기죠. 그치? 이해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하는 얘기지? 소인수 분해해서 그 소인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 개수만큼 다 더하라는 뜻이지. 이해되겠나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F, 그러면 문제가 지금 얼마입니까? 540이니까 540을 소인수 분하면 얼마야? 540을 소인수 분하면 542 270 3 90 3 30 30 얘는 F의 2가 몇 개? 하나, 두 개 3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5가 한 개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얘를 몇 개로? 타 소인수로 쪼개라는 얘기죠.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3 더하기 F3 더하기 F5를 말하는 거지. 그치? 이해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는 얼마입니까? 2죠. 그러니까 얘가 2 더하기 2니까 4. 얘는 얼마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되는 9. 그쵸? 3 곱하기 3. 얘는 얼마죠? 5니까. 계산해주면 얼마지? 18 나오나? 이렇게 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소인수를 다 나눠서 다 더하기로 바꿔라는 얘기지. 그치? 그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4-4번을 보아라. 24-4번을 보면 자, R 플러스에서 R 플러스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쵸? 이해되겠죠? 자, 양수에서 양수의 함수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3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f2가 12이다. 그쵸? F2분의 1이 얼마냐? 얘기죠. 이거 곱하기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자, x 더하기 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너희들이 구할 수가 있지. 그치?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if 2를 어떻게 쪼갤 수 있죠? 2를 쪼갠다면, 뭐 2를 쪼갠다면 2를 여기다가 놓는다 생각해봐. 그렇죠? 그럼 x, y를 각각 뭘로 하면 될까? 뭐 쉽게 따지면 1 더하기 1이 있을 것이고 뭐 2 더하기 0 등등이 있겠지. 그치?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을 쪼갠다고 가정하면 3의 f의 1 더하기 2는 얼마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f2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두 개를 x와 y를 같은 수로 정해주면 그쵸? x와 y 같은 수 정해주면 얘가 똑같은 수기 때문에 그냥 이 x를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쵸? 지금 이것처럼 1, 1로 해주면 지금 2를 알 상태에서 1이 바로 답이 나오겠지. 그치? 미리수가 하나만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럼 얘가 얼마죠? 2니까 36이죠. 그쵸? 그러므로 f1은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양수 함수니까 6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양수 함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을 물었어요. 그럼 2분의 1도 너희가 지금 감을 잡았지. 그치? 어떻게? 2분의 1이 뭡니까? 지금 1을 안 상태에서 2분의 1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분의 1을 두 개 더해주면 됩니까? 그쵸? 이게 f1이잖아. 그쵸? 이해되겠죠? 얘가 지금 2니까. 얘가 지금 2인 거고. 그쵸? 얘가 지금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f의 2분의 1 곱하기 f의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f의 1이 얼마야? f1이 지금 6이니까 6, 3, 18. 얘는 자변은 18이고 얘는 f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f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루트 18. 그쵸? 루트 18이면 3루트이겠죠. 그쵸?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해되겠죠? 그쵸? 끝. 왜냐면 양수니까 지금 양수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음수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5번을 보죠. 자, x가 1, 2, 3, 4, 5 y가 1, 2, 3, 4, 5다. 자, x에서 y로 1대 대응함수가 있다. 1대 함수가 있다. 그쵸? f3이 4다. 그쵸? 자,
x가 있고 1대 함수가 뭔지 알죠? 1대 함수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야. 하나씩만. 그렇죠? 여기에 수가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긴 나오면 안 되지. 여긴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럴 때 F3이 얼마냐? F3이 얼마입니까? F3이 4죠. F3이 4고. 그렇죠? 자, 그러면 F1, 2, 3이 각각 1대1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지? F1과 F2, 3이 갈 수 있는 거. 지금 4는 못 가니까 어디? 2, 3, 4를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F1, F2, F3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F1은 F2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르기 때문에 2, 3, 5는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4 F3이 치될까? 문제가 못하네. 아하. 그럼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최대값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못하네. 사실 F4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딱 봐도 문제가 이상하지. 그렇지? 그치만 뭐 이대로 푼다면 책에 나온 대로 푼다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의 최대값 이건 4는 무시하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면 되죠. 3하고 5로 가면 되는 거지. 그치? 4는 아무데나 1 또는 2에 가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최대값은 8일 거고 얘는 고정값이니까 4니까 답은 12가 되지. 그치? 이렇게 나오죠. 좀 풀면 된다. 이해되겠죠? 1 또는 2가 3과 5에 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6번을 보죠. 6번.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오타대로 풀면 이겁니다. 자, 6번. x가 a, b에 대해서 자, x에서 x함수가 이걸로 정의된다. f가 항등함수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x가 2보다 작으면 2-x고 x가 2보다 크다면 3x-u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a, b가 집합이니까 a와 b는 다른 거겠죠. 그렇죠? 같으면 얘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집합이기 때문에. 자, a와 b는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어느 걸 하나가 a, b가 둘 다 2보다 작다면 그렇죠? 이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등함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으면 b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엇갈려서 들어와야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렇지? 둘 다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죠? a가 2라 하자. 이렇게 해도 전혀 일반성을 잃지 않죠. 그죠? a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죠?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죠? a가 2보다 작다 하자. 그럼 b는 2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2보다 크다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 할 거면 두 번 하면 돼. a가 2보다 작고 b가 2보다 크다. 또 하고 a가 이번엔 b가 2보다 작고 그렇죠? a가 2보다 크다는데 얘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두 번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걸 원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a가 2보다 작다고 한다면 지금 fa는 얼마나 얘기죠? 2보다 작잖아. 그럼 2-a지. 그렇지? 그럼 fb는 얼마입니까? fb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넣어주면 얼마야? 3b-6인데 이게 다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그렇죠?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문제 보세요.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a는 얼마죠? a는 1이죠. b는 얼마죠? 이렇게 되면 3이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3이다. 1,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다? 1, 3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그냥 a, b 순서를 쓰면 1, 3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둘 다 2보다 작으면 어떡합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만약에 a도 2인데 b도 2야. 그렇죠? 그러면 fa는 2-a는 a니까 a는 1 나와. 근데 b도 1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방법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이 집합이 똑같은 거야. 근데 집합은 똑같은 거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b가 다란 뜻이야. 애초에 이렇게 딱 썼다는 얘기는.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집합할 때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건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작으면 얘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한 거는 이거를 사실은 두 번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요걸로 일관성 일치한 걸 봤다는 거. 이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보죠. 자, x가 이거고 이거일 때 x가 마일 0이다. y가 마일 0,1이다. 그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해서 xfx가 상수함수가 된다. 그쵸? xfx가 상수함수다. 여러분 상수함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상수함수는 다 상수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어떤 이게 x의 모든 원소가 다 뭘로? 그냥 하나로 다 몰빵하는 거죠. 쫙. 뭐 어떤 4다. 그러면 fx가 4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치? 이해되겠죠? 이렇게 생긴 놈을 상수함수다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겠죠? 자, 그 문제 봅시다. 이렇게 되는 x에서 y로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일단 x가 0일 마일이니까 x가 0일 때가 있고 x가 1일 때, x가 마일일 때 해보자. 그쵸? 각각 세 가지 경우 다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상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x가 0이면 x는 얼마나 얘기죠? 0이죠. 0이네. 그럼 0이면 잘 봐요. 그러면 x에 0 넣어주면 0f0은 0이니까 그 0이 나오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1일 때는 얘가 1xfx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f1이야. 이해되나? 그런데 이게 요 놈 자체가 이 자체가 상수함수하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상수함수하는 얘기는 이 값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이미 0 넣었을 때 이 값이 0으로 나왔지. 그쵸? 이 값이 이미 0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이해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 값이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쵸? 이 값도 0이 돼야 돼. 그쵸? 그치? 이게 세 개가 다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값 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F1도 0이고 F 마일도 다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얘는 0이 돼야지. 그래야 얘는 지금 0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F0이지. 그럼 F0이 0이라는 보장이 있나? 0이어도 되지. 근데 0이 아니어도 되지. 그쵸? 애초에 이 값이 0 곱하기 F0이니까 얘가 1이 되든 2가 되든 마이 되든 마이가 되든 다 된다고. 그쵸? F0은 다 갈 수 있고. 그쵸? F0은 0부터 다 갈 수 있고 F1과 마이는 0으로 고정되지. 그치? 요것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죠. 결과적으로 요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F 마일은 0이지. 0이야. F1도 0이지. 이렇게 나오죠. 딱 경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자 그럼 F0은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가지. 경우는 수 있는 5가지가 나오지. F0이 2일 수도 있고 마일 수도 있으니까 5개.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8번은 보죠. 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를 구하거나, 그렇죠? 자, fx를 더하기 자,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함수 fx를 구하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너희 생각해 보세요. 이런 류의 함수 문제 나오는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함수 방정식. 이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이거 대칭이 되게 풀어. 대칭이 되게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x와 1마 x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바꿔준다 생각해요. 바꿔주면 어떻게? 이렇게. 자, 문제 풀어봅시다. x 대신 1마 x를 대입해보자, 그렇죠? 1마 x를 대입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1마 x에다가 얘가 뭐가 돼요? 1마 x가 되지. x 대신에 1마 x 넣어주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x가 된단 말이죠. 다시 순환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와 1-x가 서로 뒤바뀌어지지. x 대신 1-x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자, 요 놈이 있다고 치고 자, 여기다가 1-x 넣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아까도 방금 얘기했고 1-x가 넣어주면 1-x 넣어주면 다시 x가 되잖아. 그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1-x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2-x가 되죠.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요게 나오지. 그럼 식이 1번이라고 2번이라고 하는데 자, 1번과 2번이 식이 두 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잘 알다시피 뭐다? 자, 얘하고 얘가 똑같고 얘하고 얘가 똑같지. 그럼 뭐 해주면 되죠? 과감법을 써서 얘를 소거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소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즉 2번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되지? x를 곱해요. 2번에다가 x를 곱해줘서 빼주면 되지. 그치? x를 곱해주면 자 2번에다 x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자, x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얼마 되지? 이게 되죠. 이걸 3번이라 해보자.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에서 3번을 빼버려. 그렇죠? 1번에서 3번을 빼버리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어지지. 1번, 3번을 뺀 거야. 그렇죠? 그럼 빼주면 얼마입니까? 1. 얘가 1. 마이너스 x 더하기 x 제곱 fx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빼준 거니까 얘가 지금 1이 있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주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x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겠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1마 x 더하기 x 제곱으로 묶어주면 f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자, 참고로 얘가 0일 수 있을까? 얘가 0인 실수가 있을까요? 지금 x가 실수지? x는 지금 실수란 말이 있죠, 그렇죠? 자, x는 실수다. 자, 실수니까 자, 이놈 판별식을 쓰면 얘가 음수거든요, 그렇죠? 비제곱만 사이즈죠, 음수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 없어요. 0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만 0이 되니까 fx는 뭐하는 얘기죠? 1. 이게 답이야. 즉 fx가 1이라는 상수함수지. 이게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풀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또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